안녕하세요. 윈느 성형외과 원장 김의건입니다. 가슴 성형을 앞두고 있는 분들 중에 새가슴, 오목가슴, 짝가슴을 가지신 분들은 수술 후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올지 걱정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고 제가 평소 상담 시 많이 듣는 질문들 위주로 가져와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새가슴, 가슴 성형해도 안 예쁠까요? 새가슴의 경우 흉골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술 후 가슴골이 잘 모이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질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술 방법이나 보형물 선택에 따라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시 박리 범위를 잘 설정하고 보형물의 타입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가슴의 내측 박리를 적극적으로 하여 양쪽의 보형물이 가운데 적절한 위치에 있도록 해야 예쁜 가슴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형물의 프로젝션 타입도 잘 선택을 해야 그 모양이 잘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새가슴의 경우에는 보형물을 삽입하고 가슴골에 지방 이식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술 이후에도 누워있으면 보형물이 양 옆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속옷을 입어서 박리한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상담 시에 많은 분들이 새가슴이라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 보면 새가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목가슴, 보형물 쏠림 막을 수 없나요? 오목가슴은 앞에서 설명드린 새가슴과는 반대의 모양입니다. 선천적으로 앞 가슴이 움푹하게 들어간 형태로 함몰 흉곽이라고도 불리죠. 이런 분들의 경우 수술 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보형물의 가운데로 쏠림입니다. 심한 경우 양쪽 가슴이 붙어버리는 유방 합체증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이런 부작용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오목가슴의 경우도 역시나 박리 범위를 잘 설정하고 적절한 보형물 선택이 중요합니다. 새가슴과는 반대로 누워있을 때 보형물이 가운데로 몰리기 때문에 수술 시 내측 박리를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유방 합체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형물은 지나치게 직경이 큰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가슴방의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측 박리를 거의 시행하지 않아도 가슴골이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가슴골에 구조물을 사용하여 유방 합체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짝가슴, 한쪽 가슴만 수술 가능한가요? 물론 한쪽만 수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유방암으로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받아서 양쪽 볼륨 비대칭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반대쪽 가슴의 볼륨에 맞춰서 가슴 재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양쪽 가슴이 단순히 볼륨만 비대칭이 있다면 각각 보형물의 볼륨을 다르게 하여 수술을 하면 비대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모양이나 처짐 정도, 흉곽 비대칭, 유두 높이 차이, 밑선 높이 차이 등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쪽만 수술해서 교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가슴 중심의 높이, 모양, 처짐 정도까지 정확하게 계산한 후에 진행을 해야 짝가슴 교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슴 모양에 따른 가슴 성형 질문지들을 모아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윈느 성형외과 원장 김의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